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시 좋은 날입니다. 지금 밥풀이랑 집 근처에 있는 산 같은 데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영상을 켰는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자켓을 가지고 왔는데 산으로 오르니까 더워가지고 벗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해 기록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저를 지켜내고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에는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찾아오세요.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의 가족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연락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뭔가 해결하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꺼내는 이야기 역시 그런 고민 끝에 조금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불편함 그리고 피해의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저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이민자들이 꽤 많은 나라예요. 요즘에는 여러 서방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 나라에도 정말 다양한 인종과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난민이나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민자들의 정착, 이민자들이 다시 이 나라에 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무료로 이민자들을 위한 어학원을 개설하기도 하고 여러 지원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이 나라에 오게 된 계기나 취득한 비자 이런 것들은 다른 난민이나 이민자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스웨덴 정부 입장에서는 같은 이민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웨덴 비자를 받고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스웨덴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학원, 그러니까 SFI라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해서 사설 학교에 다녔었거든요. 한 번을 돈을 내고 다녔고 한 번은 그 어학교에서도 무료로 운영되는 수업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공공 어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신청을 했고 그렇게 제가 어학원 수업을 집 근처에서 듣게 됐는데요.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학교가 배정되고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소속감을 가지게 됐고 이 수업에 상당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근처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갔다는 거에 대한 큰 기대, 그리고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스웨덴어를 아무래도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스웨덴어를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 알스칼딕 이런 식으로 스웨덴어를 스칼딕가 아니라 천천히 발음을 해주셨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저에게도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 핸드폰의 기능 중에 음성 자막 변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시는 스웨덴어가 글로 변환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수업과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실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를 호출해 가셨어요.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은 장애인 담당 코디네이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 같은 거를 제공하고 또 지원해주는 업무를 맡은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어떤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저에게 물어보셨고 저도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스웨덴에 왔는지, 그리고 스웨덴에서의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상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꽤 적극적이셨어요. 프로세스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너무 환영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같이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그리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소속감도 느낄 수 있었고 또 힘이 한껏 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학교를 갔고 수업을 마쳤는데요. 선생님이 또다시 교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무실이나 미팅룸으로 가는구나 싶어서 따라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 수업한 교실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장애 담당 선생님 그리고 스웨덴어를 가르쳐 주시는 담임 선생님 이렇게 3명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뭔가 어제랑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제 눈을 마주쳐 주시고 뭔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날은 뭔가 선생님 2분이서 눈빛을 툭툭 주고받으시면서 뭔가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낌이 왔습니다. 그 선생님 2분과 교장 선생님 1분이 상의를 했더니 온라인 수업이 더 저한테 적합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수업 지금 괜찮고 마음에 드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발음 같은 거를 입모양을 직접 볼 수 있고 그 핸드폰 어플 통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조금 이해도 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 수업도 충분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확고했어요. 저에게 필요한 수업이 어떤 것인지 좀 조율하는 과정인 줄 알았으나 사실 전환 통보였던 거죠.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통보, 원하니 안 원하니의 이런 대화가 아니라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해의 대화의 과정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좀 완강하셨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거든요. 제가 온라인 수업이 적합한 이유는 청각의 문제로 오프라인 수업이 어렵고 또 이 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라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만약 온라인 수업이 불필요하다면 다른 학교에 있는 그런 특수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수료를 한 상황인데 그런 학력에 비추어 봤을 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게 너에게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장애가 있으니까 교실 수업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 학력이 있으니까 그 지원이 없이 혼자 감내하라는 이 구조가 거기서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의 아무런 조율 없이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통보라는 게 사실 잘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 끝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스웨덴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물론 격려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함께 할 수 없으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함께 해요. 이런 느낌? 저번 영상에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안한 온라인 클래스는 자율학습입니다. SFI 과정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뭐 스웨덴어로 된 노래나 영상 이런 게 올라와 있는 학습 자료가 있는 곳인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자율적으로 공부를 집에서 하는 거죠. 온라인 자율학습반에서 저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지금 태국인가 어디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웨덴에서 제가 직접 대면해서 상의하고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살고 계신 분인 거죠. 스웨덴 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교실 수업을 통해서 단 언어 수준을 가진 학생들과 대화 연습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선생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스웨덴어에 조금 익숙해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동네에는 이러이러한 도서관들이 있고 이 도서관에 가면 언어 카페라는 게 있다. 가끔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의 수업이 아니라 제가 또 다른 뭐 도서관이나 다른 카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된다. 이런 거였죠. 어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랑은 너무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셔서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겼던 적이 상당히 많아요. 예민해 보이거나
호의의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감수하려고 하고 넘겨왔었는데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선택들을 반복할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한 신뢰도 줄어들었고 이 사회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30살에 이 스웨덴에 왔고 이곳에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정착해서 살아가려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SFI 수업이 저에게는 첫 사회생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회피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선택을 하기로요. 저는 학교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 필요하다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독립적인 문제 해결 절차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겪은 차별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시민이 개인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스웨덴이라는 사회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는 내가 나를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해서 스웨덴어를 배우는 첫 단계를 시작을 했는데요. 단순히 이거는 언어를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이 사회에 뿌리 내리는 사실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을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경험, 차별의 경험, 으로 남기고 싶지가 않아요. 일련의 일들이 저에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고 불편한 일이기는 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사회에 신뢰를 쌓아가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이 일이 단순히 피해 경험이나 차별의 경험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이 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냈던 경험,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경험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불만을 이야기하고 스웨덴이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혹시 지금 부당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대응해도 괜찮다, 이렇게 일을 마주해도 괜찮다, 또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편한 거는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장애 여부를 떠나서 제가 이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 싶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